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울한 환경에 놓여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을 받는데 우울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안녕하세요. 부부상담사 정다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시댁살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누가 시댁살이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는 꽤 많습니다. 이 집값이 갑자기 막 폭등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때로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여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시댁살이뿐만 아니고 뭐 친정살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은 시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댁의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불편함을 겪고 또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이게 불편함과 마음이 힘든 걸 넘어서 약간 우울증 증상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심각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구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자살 기도까지 한번 했던 사례예요. 심각하죠. 어찌 보면 그 정도까지 힘들면 벗어날 방법을 다른 걸 찾지 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 죽고 싶거나 살고 싶지 않다 이거보다는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떤 때문에 생겨났냐면, 결혼해서는 분가해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결혼한 2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시댁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댁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랬다는 거예요. 너 왜 내 이 물건을 함부로 손대니? 라고 했던 거죠. 그 말에 너무 놀란 거야, 이 며느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저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 뭘 하려고 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왜 손대기가 두렵죠. 자기 물건을 함부로 손댄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유,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아들이 사업이 잘못된 것이 꼭 며느리 탓인 양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며느리는 직장인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어가지고 날아간 돈에는 자신의 돈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집을 준비할 때. 근데 그 돈도 아무 말 못하고 남편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되니까 시댁까지 선택해서 들어온 상황이었고, 이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아직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시댁에서 살기 때문에 생활비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비용은 이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왠지 어머니 입장에서 아우,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이게 실은 맞는 말일 건데 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며느리를 타박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타박을 했느냐,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랬다가 아유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뭘 할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머니 저 뭘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반찬 남은 거 저기다 좀 넣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너는 그 반찬을 거기다 넣으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딱 봐도 모르니? 약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도 않으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께서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함부로 손댈 수가 없으니 이 며느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게 되니 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남편, 또 이 남편의 형제, 그러니까 시아버지 그리고 형제들한테까지도 이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어떤 흉을 보냐면 뭐 게으르다,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해준 밥만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뭐
이 세탁을 하거나 이런 옷에도 뭐 오물이 잘 묻는다, 얘는 좀 더럽다, 약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낮게 취급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잘못해갖고 이렇게 시댁에 자기 집에 들어왔지만 자기 아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서 자기가 좀 편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아내한테 좀 더 엄마한테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내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저기 못 살겠다 하고 하면서 이혼까지 막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하냐 하면서 이혼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려고 하겠죠. 이 부부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네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겼고, 뭔가 우울한 감정이 계속 바닥으로 치달았던 거죠. 그때 이제 상담을 오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이 친구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댁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죠. 월세를 얻든 솔직히 뭔가 둘이 다시, 아직은 아이도 없고 젊으니까 둘이 다시 충분히 벌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며느리도 너무 참고만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불편한 거, 근데 내가 벌써 남편이 사업 망한 게 나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나도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 왠지 미안한 것 같고 왠지 재수로워서 내가 말을 못했던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여기 뭐 싸워가지고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 상담센터로 오지도 않았겠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성향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예의가 없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잘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용기를 장착하셔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반찬통에 넣으라고 하셨는데 반찬통이 그렇게 중요하셨으면 저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남편에게 제가 음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조금 사라질 뿐이에요. 절대 시어머니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미안한 짓을 했다 이렇게 할까요? 에이, 그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아주 훌륭하죠. 그런 시어머니 시집살 안 시킵니다. 그러니 내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셔서 내가 말 한마디에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화를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만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한테 얘기할 때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런 식의 대화법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음식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밥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지. 나 그때 어머니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되게 속상했어. 그러니까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되게 속상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막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 똑같은 사람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조금 호인이 되자고요. 우리 좀 더 마음을 넓게 쓰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마시고, 땡땡했을 때 난 너무 속상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까지 너한테 얘기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환경을 좀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고 여러분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 나를 함부로
이 만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내가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시댁살이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 아닙니다. 큰 문제가 하나가 탁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작은 문제 하나가 쌓여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좀 거슬려요, 좀 불편해요,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 여러분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힘든 거 맞아요. 자, 마음의 감정은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그냥 슬프면 슬픈 거고 속상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너 그런 걸로 왜 속상하니? 그런 걸 왜 슬프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유, 마음이 아팠구나, 슬펐구나. 그리고 이 마음은 내가 먼저 더 알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팠구나, 내가 슬펐구나, 내가 속상했구나. 이거 내가 먼저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편을 잘 설득해서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계획을 세우셔 순차적으로 목표를 딱 하는 게 맞아요. 꼭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걸 할 수 못 나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배우자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 무조건 포기하고 뭔가 아니다 싶어서 막 힘들어서 뭔가 내 감정에서 잘못된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울한 환경에 놓여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을 받는데 우울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 내가 우울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우울하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가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